첫 번째로는 유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명으로는 빛의 거인, 첫 번째 사도 등이 있습니다. 세컨드 임팩트가 발생함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역할이었으며 인류가 가장 먼저 접촉한 첫 번째 사도입니다. 릴리스를 제외한 모든 사도들은 아담의 자손이며 이름의 유래는 성경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서 따왔습니다. 두 번째로 특징과 강함입니다. 아담의 강함은 바로 S2 기간 때문인데 이 S2 기간은 미지의 기간이며 사도들이 자가재생이나 강력한 빔을 쏘는 것도 모두 이 S2 기간 덕분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베이스로 만들어진 에바들은 S2 기간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사도들과 같은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네르프 유럽 지부에서도 S2 기간을 탑재하려는 실험을 한 것도 S2 기간을 에바가 가지게 된다면 신과 동등하게 변하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실패했긴 했지만요. 그리고 생김새를 보면 애초에 에바들과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의 강함은 말하기도 입이 아플 정도인데 우선 그렇게 강해 보이는 사도들의 시조이며 혼자서도 세컨드 임팩트를 일으킬 정도로 상당히 파괴적인 강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레가 서드 임팩트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들였는지 비교해본다면 감이 오시나요? 건드렸다고 그냥 세컨드 임팩트를 일으켜버리는 사도 아담이었습니다. 이명으로는 인류의 어머니, 두 번째 사도 등이 있습니다. 이름의 유래는 사도와 대립하는 위치인 릴리스입니다. 센트럴 도그마에 잠들어 있는 아담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릴리스였다는 시청자들의 통수를 쳤던 사도입니다. 작중 십자가에 박혀 가슴에는 롱기누스의 창이 박혀있고 하반신은 잘린 채 재생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반신이 없는 이유는 초호기를 제조하기 위함이었으며 초호기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 또한 릴리스의 절반을 그대로 사용한 에바이기에 복제품이 아닌 분신이기 때문입니다. 롱기누스의 창을 박아놓은 이유도 재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릴리스는 아담과 대척점에 있는 사도인데 아담은 하얀 달, 릴리스는 검은 달에서 온 사도이며 그 강함도 제1사도인 아담과 맞먹을 정도로 강한 사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18사도인 릴림의 조상격인 사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LCL이라고 불리는 것도 모두 릴리스의 피였으며 그래서 신지가 가끔 엔트리 플러그에 탑승해서 피냄새가 난다고 말하죠. 사도들이 계속해서 네르프를 침공하려는 근본적인 이유였으며 처음 롱기누스의 창이 뽑히고도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릴리스의 영혼은 아직 아야나미 레이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겐도를 배신하고 레이가 릴리스와 융합하자 십자가에서 나와 행동을 개시하죠. 그렇기에 아야나미 레이와 융합을 하고 난 뒤에는 가면이 떨어지며 거대한 레이의 형상으로 변했으며 서드 임팩트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중 한 명인 사도 릴리스였습니다. 에반게리온에서 가장 먼저 나온 사도로 이름의 유래는 물과 대지를 관장하는 천사 사키엘에서 따왔습니다. 사키엘은 세컨드 임팩트 이후 15년 만에 지구에 첫 등장한 사도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도이기도 한데요. 외형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비슷한 형태를 띈 듯하지만 팔과 다리가 상당히 긴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가장 큰 약점인 코어가 대놓고 노출되어 있지만 혼자서도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가재생도 되기에 그 위력은 배가 됩니다. 인류가 자랑하는 N2 폭탄을 맞고도 굳건히 버티는 모습이었고 2페이지로 넘어간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만 합니다. 사키엘이 가진 능력으로는 자가재생, 빔, 형체 변환이 있으며 물과 대지를 관장하는 천사답게 물과 대지 모든 곳에서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초호기와의 일전에서 초반엔 강력함을 보여주지만 주인공인 초호기에게 아쉽게 패배하며 퇴장합니다. 하지만 귀여운 외모로 인해 여전히 인기가 많은 사도 사키엘이었습니다. 사키엘 다음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도 이름의 유래는 낮을 관장하는 천사인 샴쉘에서 따왔습니다. 사키엘이 등장하고 3주 만에 등장한 사도이며 15년 만에 첫 사도가 등장하고 3주 만에 다시 등장한 사도이기에 네르프에게 경각심을 준 사도이기도 합니다. 생김새만 본다면 강해 보이지 않으며 갑오징어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늘을 날아다니는 능력을 보여주며 전투 시에는 촉수를 이용해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많이 강한 사도는 아니지만 당연히 에바가 없었다면 인류를 멸망시킬 정도의 힘을 가졌을 것으로 예상되며 초호기와 전투에서도 초호기를 몰아넣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초호기에 공략당하며 노출돼 있던 코어를 공격당하고 이전 사키엘과는 다르게 형체가 온전히 남아있는 상태로 사망합니다. 이 시체는 이후에 네르프가 회수해서 연구를 위한 샘플로 사용했으며 이후에 에반게리온이 진행됨에 있어서 많은 의문점을 해결해준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준 사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르프 유럽 지부에서 시도한 S2 기간 또한 샴셀의 코어에서 추출한 것이었죠. 결과적으로 실험은 실패했지만 데이터는 남아있었기에 이 데이터는 훗날 양산형 에반게리온들에 이식됩니다. 강하지는 않았지만 영향력을 본다면 단연 최고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르프에게 있어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았던 사도
샴쉘이었습니다. 샴쉘 다음으로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도로 이전 사도들이 생명체처럼 생겼던과는 다르게 라미엘은 어딘가 모르게 구조물처럼 생겼습니다. 이름의 유래는 번개를 관장하는 천사인 라미엘에서 따왔으며 그 이름에 걸맞는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는 사도입니다. 사도의 무서움을 처음으로 알려준 사도이기도 합니다. 생명체답지 않은 생김새를 따라가듯이 공중을 유영하듯 날아다니며 덩치도 이전에 나온 사도들과는 비교도 안되게 거대합니다. 그 크기는 상당히 얇아 보이는 이 드릴조차도 직경이 무려 17.5m에 달한다고 하니 라미엘의 크기가 어느정도 가늠이 가실 겁니다. 참고로 에바들의 크기는 대략 80m입니다. 라미엘은 이전에 나온 사도들과는 차원이 다른 강함을 보여주며 그 강함은 근접전은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멀리서부터 적을 감지해서 강력한 빔을 난사했기에 근접전은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계속해서 방법을 찾는 생물이었기에 일본의 전력에 117을 끌어다 쏘는 포지트론 라이플로 직사시킵니다. 말이 직사지 레이의 희생과 운이 따르지 않았다면 인류는 그날로 멸망했을지도 몰랐었다는 상상을 하게 만드는 사도입니다. 하지만 라미엘 덕분에 신지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으며 레이와도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들어준 사도이기도 합니다. 이전 샴쉘과 마찬가지로 사체는 남아있었지만 코어를 그대로 직격당해 사라졌기에 따로 샘플은 채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초반에 나온 사도 중 가장 강력한 사도였던 라미엘이었습니다. 아스카의 데뷔전에서 나온 사도로 이름의 유래는 물고기를 관장하는 천사인 가기엘에서 따왔습니다. 물고기를 관장하는 천사답게 처음으로 에바와 수중 전투를 펼친 사도이며 그 생김새 또한 거대한 어류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기엘 또한 크기가 엄청난 것으로 보이는데 가기엘에 대한 특별한 능력은 따로 보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2호기의 데뷔전 상대인 만큼 전투력 측정기 느낌이 강했고 코어는 입속에 대놓고 노출되어 있습니다. 딱히 특징이 없는 사도로 2호기를 돋보이게 해준 그저 그런 사도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에바의 능력이 아닌 인류의 무기로 퇴치한 최초이자 최후의 사도 가기엘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분리라는 능력을 보여준 사도로 이름의 유래는 음악을 관장하는 천사인 이스라펠에서 따왔습니다. 다른 사도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의 가면을 보여주지만 공격을 당하면 두 개의 개체로 쪼개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를 처치하기 위해 초호기와 이호기가 처음으로 공동작전에 들어갔고 처음에는 보기 좋게 당하지만 아스카와 신지가 합숙을 하며 팀워크를 끌어올려 결국은 퇴치하는 데 성공합니다. 여담이지만 노래에 맞춰 싸우는 전투 장면은 개인적으로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도는 아스카와 신지의 유대감을 형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많은 팬들이 신지와 아스카를 응원하게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펠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조금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펠에게 처음 대패를 하고 난 뒤에도 네르프는 별로 심각한 상황처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웃어넘기며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후에 나온 사도들부터는 조금씩 딥해지는 느낌이 들죠. 에반게리온의 희망편, 절망편 그 중간에 서있는 사도 이스라펠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화선에서 등장하며 태아 상태로 발견된 사도로 이름의 유래는 태아를 관장하는 천사인 산달폰에서 따왔습니다. 이름에 맞게 태아의 상태로 첫 등장하는데 이를 이호기가 안전하게 가지고 오는 작전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 작전은 보기 좋게 실패로 돌아갔고 화산에서 이미 적응을 마친 산달폰은 이호기를 공주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이호기는 산달폰을 잡아내는데 성공하지만 아스카의 목숨도 이곳에서 끝날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위기의 순간 신지가 아스카를 살려주며 아스카가 신지에게 더욱 호감을 느끼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 사도입니다. 태아에서 급성장했기에 그렇게 강하게 묘사되진 않았지만 그 극한의 환경에서 적응을 마친 점과 거리낌 없이 자신의 약점인 코어를 노출시키며 전투를 이어나간 점에서 태아 상태가 아닌 이미 성체기의 산달폰과 마주쳤다면 이겼을지는 미지수였을 것 같습니다. 화산에서 멀쩡하던 것 이외에는 이렇다 할 특징이 없으며 태아 상태의 모습을 보면 인간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인간과 사도는 어느정도 비슷한 존재라는 것을 암시해준 듯하며 미스테리를 조금은 벗겨준 사도 산달폰이었습니다. 네르프가 리치코의 실수로 인해 정전 상태일 때 찾아온 사도로 이름의 유래는 비를 관장하는 천사인 마트리엘에서 따왔습니다. 생김새는 작중 나오는 사도 중에서 가장 약한 생김새를 보여주며 다른 사도들과 다르게 코어를 노출시키고 다니진 않지만 공격하는 것을 보면 거대한 눈에서 산성용액을 뿌리는 것이 다입니다. 이 거대한 몸으로 하는 게 겨우 산성용액 뿌리기라는 게 아쉽기만 합니다. 마트리엘은 별다른 활약은 하지 못하며 에바에게 처치당하지만 처음으로 아스카, 레이, 신지 3명이서 합동작전을 개시한 사도이기도 합니다. 마트리엘은 에바 파일럿들의 협동심을 어느정도 강화시켜줬다고 보며 모든 사도들을 통틀어서 가장 약한 사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3명의 합동작전을 보게 해준 사도 마트리엘이었습니다. 작중 최초로 우주에서 등장하는 사도로 이름의 유래는 하늘을 관장하는 천사인 사하키엘에서 따왔습니다. 형태는 이제껏 나온 사도들과는 궤를 달리하는 기괴함을 보여주는데 크기만 무려 2km의 중안부에는 거대한 눈이 달려있습니다. 인류의 공격은 당연히 통하지 않으며 거대한 크기만큼이나 공격기술 또한 독특한데 공격기술은 바로 자신의 몸 일부를 떨어뜨려 마치 유성과 같은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위치를 잡으며 네르프에 가까워졌을 때 사하키엘은 자신의 거대한 몸을 모두 던져 네르프를 없애려고 했지만 이번에도 에바 세대가 모두 출동해서 어찌저찌 막아내긴 한 사도입니다. 하지만 2호기를 제외한 영호기와 초호기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조금만 더 늦었다면 네르프가 완전히 노출될 뻔한 강력한 사도입니다. 사하키엘은 독특하게 자신이 직접 센트럴 도그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닌 길을 뚫어주려고 했던 어찌 보면 착한 사도였던 것 같습니다. 후에 사도들이 더 등장할 것이라는 암시를 해줬던 사도 사하키엘이었습니다. 작중 처음으로 해킹이라는 능력을 가진 사도로 이름의 유래는 공포를 관장하는 천사 이로울에서 따왔습니다. 이로울은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물리적으로 공격을 하는 게 아닌 네르프에 침투해서 직접 마귀를 해킹하려 시도했고 처음으로 에바와 사도의 대결이 아닌 인간과 사도의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이로울은 3대의 마귀 중 2대를 해킹하며 네르프 본부를 자폭시키려고 했지만 네르프에 있는 천재적인 프로그래머 리치크의 능력으로 그 상황은 어떻게든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처음엔 작은 얼룩처럼 등장했지만 그 크기는 계속해서 커졌으며 침식과 증식을 한 번에 하는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울 덕분에 마귀의 정체를 알아냈지만 이로울이 퇴치되었다는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기에 처음으로 인간과 공존을 택했을지도 모르는 사도입니다. 정확한 생김새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바이러스의 일종처럼 보이며 공포를 관장하는 천사답게 도무지 손쓸 수 없는 상황까지 몰고 간 사도 이로울이었습니다. 라미엘 다음으로 다시 등장한 생명체 같지 않은 모습의 사도이며 이름의 유래는 밤을 관장하는 천사인 레리엘에서 따왔습니다. 밤을 관장하는 천사답게 공격 수단 또한 상당히 특이한데 공중에 떠다니는 구체는 허상이며 실제 본체는 밑에 생기는 그림자입니다. 이 그림자의 두께가 3나노미터에 불과하지만 어떠한 것이라도 들어가는 듯하며 공격이 전혀 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호기는 이곳에 빨려 들어갔으며 그곳은 지뢰의 바다로 불리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허상의 공간입니다. 물리적인 공격도 통하지 않고 초호기를 빼낼 방법도 도저히 없는 상황. 죽음의 위기에 다다른 신지와 초호기였지만 이곳에서 신지는 어머니를 만나며 초호기와 어머니의 연관성을 암시했고 허상인 줄 알았던 구체를 찍고 나오며 상당히 기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호기의 각성과 어머니와 초호기의 관계를 보여주었으며 연출적으로도 정점을 찍었던 사도 레리엘이었습니다. 이로울과 마찬가지로 침식을 공격으로 삼는 사도로 이름의 유래는 우박을 관장하는 천사인 바르디엘에서 따왔습니다. 바르디엘은 작중 최초로 에바를 침식한 사도이며 3호기가 운송되는 과정에서 구름에 들어갈 때 번개가 치는데 아마 이때 침식됐을 것입니다. 바르디엘이 침식한 에바는 3호기이며 그곳에는 토우지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신지는 어쩔 수 없이 공격을 시도했지만 엔트리 플러그가 있는 것을 보고 자신과 같은 또래의 아이가 타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목숨까지 내어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겐도는 이를 눈뜨고 지켜볼 수가 없었고 신지의 신경회로를 끊고 처음으로 더미 플러그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결국 더미 시스템으로 인해 바르디엘은 처참히 터졌고 결국 토우지 또한 심각한 부상을 입습니다. 바르디엘은 에바 또한 사도에게 침식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초호기를 공격할 때는 팔이 늘어나며 사도의 능력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지의 멘탈을 처음으로 바닥까지 내려앉게 만든 사도 바르디엘이었습니다. 자타공인 누구나 인정하는 작중 최강의 사도, 이름의 유래는 힘을 관장하는 천사인 제레엘에서 따왔습니다. 힘을 관장하는 천사이니만큼 가장 강한 것도 당연지사 외형은 가장 사람과 비슷한 외형을 보여주며 첫 전투는 2호기와 벌였지만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영호기는 부상을 입은 채 자폭하려는 심산으로 몸을 던졌지만 이마저도 무산되게 만든 최강의 사도에 걸맞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때는 신지가 더는 에바에 타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에서 등장한 사도였기에 네르프 입장에서는 최악의 타이밍에 등장한 사도인데요. 하지만 눈앞에서 2호기와 영호기가 당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던 신지는 결국 다시 초호기에 타서 제르를 상대했지만 역시나 처음에는 상대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초호기는 각성했고 제르를 퇴치하는 데 성공했으며 작중 최초로 에바에게 먹히며 S2 기관을 손에 넣게 된 초호기입니다. 힘은 물론 네르프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최초의 사도이며 에바의 구속구 뒤에 있는 진짜 모습을 보게 해준 사도 제르엘이었습니다.
제14도였던 사하키엘과 마찬가지로 우주에서 등장한 사도로 이름의 유래는 새를 관장하는 천사인 아라엘에서 따왔습니다. 새를 관장하는 천사답게 생김새는 거대한 새를 닮아 있으며 작중 처음으로 인류를 이해하려고 한 사도인과 동시에 물리적인 공격이 아닌 정신적인 공격을 한 최초의 사도입니다. 이호기를 밑바닥까지 추락시킨 장본인이며 우주에 있었기에 공략이 더욱 어려운 사도였습니다. 최초로 롱기누스의 창의 위력을 확인시켜준 사도이며 우주에서 직접 지구로 내려와 공격을 가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다른 사도들의 목적이었던 아담과의 접촉을 원한 것이 아닌 인류의 정신상태를 분석하려는 목적이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좋은 쪽으로 정신상태를 분석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아스카의 정신상태를 들여다본 건 맞지만 그 속을 헤집어 놓았고 아스카는 이 사도의 공격을 받은 기점으로 파일럿으로서의 기능을 잃어갔습니다. 물리적으로 충격을 준 게 아닌 정신적으로 충격을 준 사도인 아라엘이었습니다. 이번엔 구조물도 아니고 생명체도 아니게 생긴 사도로 이름의 유래는 자궁을 관장하는 천사인 아르미사엘에서 따왔습니다. 이 사도는 생김새를 따라가듯이 처음부터 사도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사도였고 자궁을 관장하는 천사에서 모티브를 따온 만큼 레이를 침식하는 과정에서도 성적인 표현을 서슴없이 보여주죠. 영호기가 대치해봤지만 AT필드를 손쉽게 뚫는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르미사엘의 가장 강한 능력은 바로 침식입니다. 영호기에 AT필드를 뚫고 들어가 그대로 침식하며 안에 있는 아야나미 레이까지 침식하기에 이르죠. 이걸 보고 초호기가 막아보려 하지만 레이는 어렵다고 판단, 결국은 AT필드를 역전시켜 자신을 희생해서 사도를 처치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능력이 있는데 아르미사엘도 아라엘과 마찬가지로 내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르미사엘은 레이의 내면으로 들어가 레이의 진짜 마음을 알아내죠.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큰 임팩트를 남기지 못했던 사도인데 다시 알고 보니 능력도 그렇고 강함도 생각보다 셌던 사도 아르미사엘이었습니다. 마지막 사도인 줄 알았지만 마지막 사도가 아니었던 사도로 이름의 유래는 자유의지를 관장하는 천사 타브리스에서 따왔습니다. 사실 타브리스라는 천사는 없고 악마의 이름에서 따온 듯한데 제레에서 보낸 사도였기에 악마라는 게 어느 정도 맞는 듯합니다. 타브리스의 정체는 바로 나기사 카오루였으며 카오루는 최후의 사도답게 이제까지 나온 사도들 중에서도 비교도 안 되는 강력한 AT필드를 지니고 있고 에바를 타지 않고 조종하는 미친 능력을 보여줍니다. 타브리스는 사실 넘버만 17일 뿐 1사도인 아담과 동일한 개체이며 세컨드 임팩트의 여파로 육체를 잃은 아담의 혼을 제레가 주워다가 준비한 육체에 넣은 사실상 아담이라고 보면 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타브리스도 몸은 인간이기에 본인 무력 자체는 그렇게 센 편은 아니지만 에바와 함께 한다면 사실상 무적에 가까운 존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타브리스는 사도들 중 유일하게 센트럴 도그마에 도달한 사도입니다. 그리고 센트럴 도그마에 있는 건 아담이 아닌 릴리스라는 걸 알아차린 유일한 사도이기도 하죠. 이호기를 무인으로 조종해서 초호기를 막아서지만 초호기의 강력한 힘 앞에 결국은 무릎을 꿇은 타브리스이고 사실상 초호기에게 죽임을 당했다기보단 죽음을 택했다고 보는 쪽이 맞겠죠. 인간도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도 타브리스였습니다. 타브리스가 아닌 에반게리온의 진정한 최후의 사도로 이름의 유래는 릴리스가 낳은 딸들을 일컫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사실상 악마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악마와 가장 가까운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따라간 듯합니다. 다른 사도들과 다르게 아담의 자손이 아닌 릴리스의 자손이며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이 릴림에 속합니다. 원래 지구는 아담과 아담의 계승자들 것이었지만 퍼스트 임팩트 발발로 인해 아담과 사도들이 잠든 사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릴림이 지구를 정복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지구를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이유가 아예 없는 무자비한 침공이 아닌 정당한 권리를 찾으러 오는 것이었죠. 이들의 강력함은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기에 사도들과 비교도 없을 정도로 약한데 하지만 그 나약함을 지혜 하나로 커버했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들의 지혜의 산물이 바로 에반게리온들인 것이겠죠. 그래서 사도들이 에바에 그렇게 적대심을 드러내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니었죠. 바꿔 생각하면 자신의 부모의 DNA를 복제해서 클론으로 쓰는 것입니다. 원피스에 이런 게 생각나네요. 타브리스도 이를 보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EOE에서는 같은 인간에게 네르프가 결국은 뚫리며 어찌 보면 최강의 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상당히 충격을 준 사도 릴림이었습니다. TV판과는 똑같은 넘버의 퍼스트 임팩트를 일으킨 것까지 동일하지만 다른 점은 4명으로 묘사된다는 점입니다.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전에는 에바와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지금의 모습은 구속구가 없는 에바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설정 자체는 많이 바뀌지 않은 사도 아담스였습니다.
아담스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넘버의 설정도 유사하지만 생김새에서 조금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가면부터 바뀌었으며 원래는 가슴에 상처가 없었는데 신극장판에 들어오면서 생긴 것을 보면 아마 네르프가 어떠한 실험을 한 것은 아닌지 예상해봅니다. 그리고 구작과 가장 다른 점이 나오는데 그건 바로 서드 임팩트의 주요한 사도가 아닌 신극장판에서는 죽어있는 상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신극장판에는 공백의 14년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릴리스는 죽었습니다.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서드 임팩트가 주된 원인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 이유는 시체의 머리가 잘려있는데 잘린 머리는 레이의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TVA판에서 마지막에 레이의 형상으로 변한 것을 보면 어느정도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머리는 마크 6가 자른 것으로 나옵니다. TVA와는 완전히 다른 취급을 받는 사도 릴리스였습니다. 신극장판에서 처음 등장하는 사도로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사키엘이 제3사도였지만 모종의 이유로 제3사도는 추가됐고 사키엘은 한 단계 밀리게 되었습니다. 생김새는 좀 기괴한데 뱀 같기도 하고 벌레 같기도 한 상당히 기괴한 외형을 띠고 있습니다. 신극장판에 처음 등장한 사도인 만큼 그 능력도 궁금할 텐데요. 크게 다른 능력은 없고 다른 사도들과 같이 빔을 쏘는 것을 주 공격으로 삼는 듯합니다. 제3사도는 에바 가솔 5호기와 전투를 벌였으며 초반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도망가는 포지션에 있었습니다. 사도가 에바에게서 도망치는 걸 처음 보여준 사도였죠. 아마도 봉인되어 있다가 풀려나서 도망가다가 그랬던 것 같은데 사도도 공포를 느낀다는 걸 보여준 사도 제3사도였습니다. TVA판과 마찬가지로 최초로 등장한 사도는 맞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한 단계 밀린 제4사도로 출연한 사키엘입니다. 신극장판의 연출이 조금 좋아져 강해 보이는 것 이외에는 딱히 다른 점이 없는 사도입니다. 제일 다른 점을 꼽으라면 공중부양할 때 머리 위에 천사고리가 생기는데 천사라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장면이 하나 추가되었다는 것 정도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TVA판에서 매력이 극대화되는 사도 사키엘이었습니다. 이전에 사키엘과 마찬가지로 역시나 순번이 하나 밀렸으며 외형적으로 크게 다름이 없는 제5사도 샴쉘입니다. 이전에 사키엘과 마찬가지로 역시나 순번이 하나 밀렸으며 외형적으로 크게 다름이 없는 제5사도 샴쉘입니다. 그나마 바뀐 점이라면 원래는 없던 사도에게 있는 가면이 생긴 것과 팔이 조금 더 길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호기와의 일전은 동일하게 흘러가지만 TVA판에서 시체는 그대로 남아 연구 샘플에 활용을 했지만 신극장판에서는 그대로 터져 시체가 남지 않아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 사도 샴쉘이었습니다. TVA판 초창기에 나온 가장 강한 사도였던 라미엘도 순번을 밀리는 수모를 피해갈 수는 없었고 에반게리온 서의 최종 보스로 나오는 사도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강력한 빔을 쏘는 사도였다면 신극장판에서는 훨씬 더 멋져진 작화로 다양한 모습으로 변형합니다. 그리고 달라진 점이 더 있는데 그건 바로 피를 흘린다는 것입니다. TVA판에서는 더는 공격을 당하고도 구조물처럼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신극장판에서는 강력한 공격을 맞고 피가 터지는 연출을 보여줍니다. 라미엘도 생명체라는 것을 보여준 조금 기괴한 연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라미엘에게는 재밌는 의문점이 있는데 바로 왜 라미엘은 네르프를 드릴로 뚫었냐는 점입니다. 강력한 화력의 빔으로 바로 네르프 지부를 뚫어버리면 안됐냐는 의견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라미엘이 몸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지 못하거나 너무 강력한 화력으로 인해 자신도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서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안전한 드릴로 한 것은 아닌지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여전히 초반 가장 강한 사도로 나오는 사도 라미엘이었습니다. 제3사도와 마찬가지로 신극장판에 처음 등장한 사도로 원래는 이스라펠의 자리였지만 모종의 이유로 삭제된 듯합니다. 생김새나 전투 스타일도 이스라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개인적으로는 가장 디자인을 못한 사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반 포스는 거대하며 바다에 있는 배들을 가볍게 함몰시키며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결국에는 이호기에게 퇴치당하며 포스에 비해서 빠르게 퇴장한 사도입니다. 여담으로 원래 제7사도는 가기엘이 될 예정이었지만 가기엘이 나오는 TVA판 원화를 모두 분실해서 급하게 만든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중 역할도 보면 이호기의 데뷔전을 보여주는 느낌이 강하게 들죠. 생김새와 능력만 다르지 어찌 보면 가기엘의 역할을 한 사도 제7사도였습니다. TVA판에서는 제10사도였다가 지금은 제8사도까지 올라온 사도로 신극장판에는 많은 사도들이 사라진 만큼 사키엘에게 디자인을 덧붙인 듯한 느낌이 드는데 검은 구체는 레리엘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며 그 파괴력 또한 상당히 강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키엘은 TVA판과는 다르게 오차 범위 수정 없이 곧바로 몸을 떨어뜨리며
제3 신도쿄시를 공격해오기 시작했고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초호기가 막는 것은 TVF판과 똑같지만 원래는 없던 몸통 중앙부에서 어떤 존재가 나오며 초호기를 무력화시킵니다. 그의 손은 마치 롱기누스의 창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며 이를 버티고 있는 신지가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최호는 이전과 동일하게 이오기에게 코어를 관통당하며 퇴치당합니다. 외형적으로는 제일 많이 변한 것 같은 사도 사하키일이었습니다. TV판에서는 제13사도였지만 제9사도로 떡상한 사도로 원래는 흰색으로 침식됐지만 신극장판에서는 파란색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패턴청을 의식한 것 같은 느낌인데 바르디엘 역시 이번에도 강제 사출이 되지 않았고 또 다른 손이 나오며 총 4개의 팔로 초호기를 압박한 바르디엘.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하는 운명에 놓인 사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를 다 있게 만드는 요소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파일럿 교체였습니다. TV의 판에서는 원래 토우지가 파일럿이었지만 신극장판에서는 어째서인지 아스카가 파일럿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쓰레기 같은 발상을 왜 했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지만 충격을 줬다는 부분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던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사람 빡치게 했던 사도 바르디엘이었습니다.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강의 거부 타입으로 불린 사도로 신극장판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제5사도였던 라미엔과 마찬가지로 에반게리온 파의 최종 보스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작중 행적이 가장 많이 변화한 사도라고 생각되는데 우선 외형은 TV의 판에 있던 팔이 사라지고 망토를 두른 것처럼 나오며 이전의 강력함에 비해 디자인이 살짝 아쉬운 점을 보완했습니다. 하지만 최강의 사도답게 파괴력은 역시나 엄청났으며 비스트 모드를 가동시킨 이오기는 물론 N2 폭탄을 든 영호기의 공격마저 쉽게 무력화시키며 자신이 왜 최강의 사도인지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TV의 판과 가장 다른 점이 나오는데 바로 영호기와 레이를 그대로 먹어치운 점입니다. 얼굴에서 기괴한 입이 나오며 영호기와 레이를 먹어치우는데 제레엘의 몸이 여성의 형태로 바뀌는데 상당히 기괴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었죠. 몸은 여성형인데 제리엘의 본 모습을 일치하는 여성입니다. 기괴함과 강함을 모두 겸비한 사도로 변신한 사도 제레엘이었습니다. 작중 등장하지 않은 최초의 사도입니다. 제레엘이 나온 다음에 바로 제12사도 언급이 있었으므로 제11사도가 있었던 게 맞는 것 같은데 모습조차 나오지 않아 아쉬운 사도입니다. 이번 사도도 마찬가지로 신극장판에서만 나오는 오리지널 사도입니다. 이름은 밝혀진 바 없으며 생김새는 TVA판의 제12사도였던 제르엘과 비슷한 생김새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능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엔 그저 공략이 어려운 구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며 태아의 모습으로 바뀌고 그대로 일그러지며 코어로 바뀌어 제13호기에게 먹혀버리죠. 제12사도를 먹은 제13호기는 유사시나 형태를 초월하게 되고 카오루를 트리거로 삼으며 포스 임팩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모로 포스 임팩트에 큰 기여를 한 사도 제12사도였습니다. 제13사도는 TVA판에서 제17사도로 나왔지만 신극장판에서는 제13사도로 나옵니다. 신극장판에서 타브리스는 최후의 사도이며 포스 임팩트의 트리거로 작용하는 사도입니다. TVA판과는 다른 점은 사도와 같은 능력은 전혀 쓰지 않고 심지어는 플러그 슈트를 입고 에바를 조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원래 알던 나기사 카오루가 맞지만 보여준 능력 자체는 배신만 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살짝 비중이 줄은 아쉬운 사도 타브리스였습니다.